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매주 월요일은 제가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있죠. 라이브로 역발상 투자를 녹화도 같이 진행하고 강연도 바로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월요일 오후 3시에 꼭 오셔가지고 또 재밌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강연의 일정입니다. 이번 주 강연에는요, 토요일과 일요일 제가 여의도와 광명시로 갑니다. 그래서 여의도 정경련 타워, 발음이 어렵네요. 정경련 타워, 타워동 3층 파이놀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은요, 제가 오후 1시에 광명시 평생학습원 배움실 402호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게 되면요, 시장은 이제 조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승의 피로감이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보통은 이렇게 빠져내려가는 것이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정이 들어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조정의 흐름은 아마 2500포인트까지는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좋겠죠. 2500포인트 정도까지 밀리게 되면은 반등이 나갈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2500포인트를 뚫지를 못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뚫지 못했던 자리를 뚫게 되면은 저기가 바닥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차트에서 말하는 저항과 지지 개념인데요. 제가 이걸 아파트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4층 천장을 뚫고 올라가면은 5층 입장에서는 그게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위쪽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를 지지 반등이 나오면서 바닥으로 지지를 받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크게 악재가 없거나 크게 호재가 없는 시장이 유지가 된다면 아마 2500포인트가 지지가 될 수 있고요. 만약 이제 악재가 나온다고 하면은 빠질 수 있는데,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처럼 뭐 또 지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형태의 뭐 어떤 하락이 나올 것인가 하면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기껏해야 약간 조정 장세, 그러니까 여기서 횡보하는 흐름 정도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횡보를 할 거라고 한다면 결국 위쪽으로 자리를 올려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조정이 끝나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 2700포인트 언저리 안에서 박스권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5, 6, 7, 8, 9, 10, 뭐 10월 한 가을 정도까지는요, 장이 그렇게까지 강하지도 않고 그렇게 약하지도 않은 그냥 순환매 장세가 계속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돼요. 그 첫 번째 테마가 이제는 2차 전지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테마는 계속해서 돌고 돌면서 이제 테마 장세를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급등한 종목을 잘못 잡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이런 테마 장세는요, 사실 이제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처음 만나보는 장세일 수도 있겠으나, 사실상 지금까지의 2011년도부터 2017년까지 박스권으로 잡혀있던 요 시기도 테마 장세였고요. 그리고 2018년 이렇게 하락장이 나오고 2019년 동안 이렇게 보면 횡보하면서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도 테마 장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냥 대세 상승장 하나만 보고 이렇게 거품 빠지는 하락장 하나만 봐가지고 이런 테마 장세가 익숙치 않을 수 있는데요. 테마 장세에서 매매하는 방식은 고점에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붙는 것이 아니라 다음 테마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사놓고 기다리는 것이 테마 장세에서 가장 득을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점에 따라 붙는 매매는 예전부터 테마 장세에서 많이 해왔던 매매인데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말로가 전부 계좌가 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도 똑같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투자자의 길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 자꾸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급등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에 우리가 시야를 조금 넓히셔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상한가에는 5종목이 들어가 있고요. 10% 이상으로는 14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하한가에 내려꽂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선광, 하림지주, 세방, 삼천리 등등등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하한가에 내려 꽂아져 있는데, SG증권에서 창구에서 나왔다라고 하죠. 매도 물량들이 한쪽 증권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종목들, 서울가스랑 대성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주식수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품절주라고 부르는 이렇게 뭐 그런 종목들이 지금 우상향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한 번에 내려꽂는 이런 형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작전의 냄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들고 계셨던 분들은 뭐 왜 들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익 중이었다면 팔아내시길 바라고요. 손실 중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좀 매도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과거에 이런 식으로 급등을 잘 하다가 이렇게 잘 올라오다가 빠졌던 종목들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이렇게 급등을 하고 올라왔다가 지금 빠져내려가는 이런 기업들을 만나게 되면은 도망치는 것이 일단은 먼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결국 말로가 좋지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고요.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도 보면은 급등 나왔던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밀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요즘 급등 나왔다고 해서 들고 가는 게 장땡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상인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요거는 이제 거래 정지 이후에 다시 이렇게 풀려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10억 원 규모의 이제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한다고 하는데 규모 자체가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딱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감자를 통해서 좀 살아나 보겠다라고 해서 주가가 단기 급락을 하니까 단기 급등이 나오는 정도라 가지고요. 상상인 인더스트리를 여기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 잘못 걸리게 되면은 정말 골치 아픕니다. 계좌에서 완전히 상장 폐지에 준하는 그런 종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피하셔라. 이런 건 사지도 말고 들고 있다면 이번 상한가 이런 상승세를 이용해서 매도하시는 것이 좀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KC코트렐인데요. KC코트렐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발전부터 해가지고 예전에 뭐 탄소 배출권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친환경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오늘 올라오게 된 이유가 뉴스가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올라온 뉴스는 딱히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세가 나왔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호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 이 기업이 올라갈 만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태양광 쪽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이제 탄소 중립이라던가 자율주행이라던가 전기차 이런 쪽으로 다 엮여가지고 아마 이제 냄새만 묻혀놓고 급등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와 준다면은 수익을 챙겨놓고 나쁜 기업 아니니까 이렇게 올라올 때 팔고 내려갔을 때 다시 사면서 수익을 여러 번 챙겨 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KC코트렐도 저점에 잘 잡으신 분들은 이렇게 올라올 때 4,000원 이상 대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2,000원에서 4,000원 사이에서 이렇게 박스권 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내려온다면 그때 또 사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매도를 하셨다가 내려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매수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한국안콜유전 이거 지금 동전주죠. 동전주가 계속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식으로 요즘에 동전주에 사람들 관심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지금 나락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로 이제 계좌가 그리고 자산이 많이 망가진 20대 30대가 되게 많대요. 그만큼 요즘 이제 급등주에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이렇게 올라올 만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관심에서 완전히 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보시고 관심을 끊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익 시스템인데요. 요즘에 이렇게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시세를 한번 더 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매매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자리의 단점은요. 장점은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라는 점, 시세를 더 낼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 되겠죠. 근데 단점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여기서 물리면은 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시간을 엄청나게 들이게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찌됐든 선익 시스템은 OLED 장비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애플에 이제 OLED 증착기 사용 승인이 났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관련주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회사가 대주주가 동아 엘텍이라는 회사인데요. 이제 요 기업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 동아 엘텍이라고 하는 요 회사도 이렇게 같이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겠죠. 그래서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선익 시스템이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이건 신고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한 5만 원대 이상 가기엔 좀 버겁지 않을까. 시가총액 자체가 5천억대로 넘어가기가 상당히 버거울 거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이거 들고 계시는 분들은 5만 원대 목표를 잡으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AFW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이것도 전기차 관련주로 이제 움직여 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차 테마가 지금 에코프로가 좀 쉬고 있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쉬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차 냄새가 있는 다른 기업들, 소외받았던 다른 기업들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AFW라고 하는 요 회사 같은 경우도 전기차 쪽으로 엮여가지고 이제 냄새가 뒤늦게 묻어가지고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실적이 그렇게까지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은 아니고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 소외를 받거나 전기차 관련주 급등 나올 때 올라오지 못했던 이유는 역시나 딱히 매력적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이제 올라온 것은 전기차
자동차 테마 마지막 막바지라서 엮여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지금 오늘 나온 뉴스는 폭스바겐에서 20조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은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요 종목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들고 가는 입장에서 계속해서 100년 만년 들고 갈 것인가, 그건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올라올 때 매도, 내려갈 때 매수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익을 우리는 같은 종목으로도 여러 번 낼 수 있다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거면은 올라올 때 잘 팔아야 되겠죠. 일단 지금 고점 자리가 5,100원, 오늘 상한가 만들어져 있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6,000~7,000원대까지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비중을 줄이시고 내려가면은 다시 늘리는 형태로 투자하셔도 좋고, 요거 이제 적자가 좀 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좀 신경이 쓰이거나 장기 투자하기에는 내가 좀 불안할 것 같다 생각이 든다면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누보오인데요. 누보오이 지금 차트 모양 되게 이상하죠, 그죠? 요것도 지금은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은 아니에요. 요것도 지금 이제 오늘 최근 들어가지고 비료 관련주들 막 이런 것들이 급등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도 지금 엮여가지고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누보라는 회사가 뭐 하는가 보면은 비료, 유기농업 자재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푸틴이 지금 이제 흑해 곡물 협정 연장을 중단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또 식량 관련주, 농사 관련주 이런 것들이 오늘 급등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한일 사료 이런 것들도 급등이 나오는 과정이죠. 근데 일단 급등 나오고 바로 빠져버렸다라는 것이 가장 문제겠죠. 그래서 시세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래서 이 누보 같은 경우도 오늘 점상한가로 출발했지만은 밑으로 쭉 빠졌다가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실 이거는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정보가 그렇게까지 많은 종목은 아니고요. 특히나 이렇게 실적도 적자가 좀 나고 있는 기업이라 가지고 사실 농업 관련주에 투자하시겠다라면은 누보보다는 다른 기업들이 더 출중한 기업들이 좀 더 많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테마주로서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들고 계셨던 분들은 고점에 사가지고 이렇게 물려 계셨던 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루트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것들 중에서 우리가 좀 얻을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요, 일단은 자동차 부품주가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빠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요즘에 급등 이후에 막 빠져내려가는 종목들이 좀 많다라는 점을 생각 한번 해본다면은 이 다음 테마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OLED 관련주도 보이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힌트를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급등이 나왔을 때 들고 가면은 불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급락을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수익이 나거나 하면 매도를 해야 돼요. 제가 주챔쇼 상담을 할 때도 많은 이야기를 할 때 매도는 그냥 하세요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은 매도를 좀 잘하는 시장이어야 된다. 매도는 생각 없이 그냥 깔끔하게 내가 절제하고 매도하고 난 다음에 더 가면 어쩌지라는 생각보다 지금 이거라도 확실하게 챙기자라는 마음으로 매도를 좀 간결하게 하는 시장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수는 자연스러운 조정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겁을 먹을 필요도 없고 기대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순환매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는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잡아놓고 기다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다는 말은 사놓고 기다릴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요즘 시장이 조금 지루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수도 올라왔는데 2차전지만 가고 내 종목은 안 가는 것 같고 소외당하는 것 같다 생각하지만요, 결국 테마는 돌고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돌고 도는 테마에서 내 종목도 같이 엮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자중하고 좀 더 여러분들이 점잖게 시장을 참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발상 투자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